여러분, 내가 투자하는데 소득공제돼서 세금 환급까지 해주는 진짜 좋은 펀드가 5월 22일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제가 본업이 세무사인데 세금 얘기보다 투자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못 믿어오실 수 있겠지만 저도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너무 많고 이런 좋은 게 나오면 또 저만 알 수 없잖아요. 불확실한 기대 수익보다 확실한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죠. 지금 5월 가장 바쁜 달인데 이거 빨리 알려드리고 바로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 펀드에 3천만 원 넣으면요. 소득 1억인 분들은 462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펀드 수익은 별도고 바로 내가 낼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요즘 국내 증시 핫하죠? 정부가 지금 국민 돈을 예금이랑 부동산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 끌어오려고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가 뭐냐면요.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쏟아붓는 정책으로 만든 건데요. 거기에 일반 국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펀드입니다. 올해 풀리는 정책 자금은 30조 원, 그 중에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넣을 수 있는 돈은 6천억 원입니다. 그럼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냐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요. 오히려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미래산업 초기 성장 기업에 투자됩니다. 잘 되면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단점은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정부에서 팍팍 미는 펀드인 만큼 혜택이 정말 강력한데요.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혜택 1, 소득공제 최대 40%. 혜택 2, 분리과세 9.9%. 혜택 3, 손실 우선 부담. 첫 번째 혜택, 소득공제인데요. 번거에서 쓴 거 빼면 이익, 즉 소득이 나오는데요. 이 소득에서 빼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이 낮아져야 세금도 줄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되죠. 국민성장펀드에 3천만 원을 넣으면 40%인 1,2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니까 만약 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세금이 500만 원이나 줍니다. 세전 수익률로 따지면 20%고요. 3천만 원 넣자마자 20% 수익이 확정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니까 고액 연봉자들에겐 희소식이겠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공제 한도가 1,800만 원이라 7천만 원 넘게 넣어봤자 공제를 더 해주지 않으니까 가성비 높은 소득 공제가 목적이라면 3천만 원까지만 넣으세요. 두 번째 혜택, 배당소득 9.9% 분리과세인데요. 원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를 떼고요.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해서 소득세 신고하고 또 늘어난 소득만큼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만 떼고 2천만 원이 추가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는 ISA 계좌와 동일한 구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비상장 벤처나 코스닥 초기 기업들이라 배당을 거의 안 할 것 같거든요. 돈 생기면 R&D에 돈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이 계좌 안에서 생기는 배당은 합산되지 않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은 소득공제, 분리과세는 보너스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혜택, 손실 우선 부담. 국민성장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나라 돈에서 먼저 깝니다. 얼마나? 20%까지요. 국민 6천억 원, 정부 1,200억 원, 합쳐서 7,200억으로 펀드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정부 1,200억 원이 후순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정부 돈이 먼저 소진된다는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100% 이익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손실 20%까지는 정부가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혜택이 진짜 많죠?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도 큽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5년 동안 돈이 묶여요. 거래소에 상장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 펀드는 거래량이 적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값 받고 팔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그 시간에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주택 취득, 자녀 교육비, 사업자금, 의료비 등 큰 지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돈은 그냥 바라만 봐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3년 안에 어쩔 수 없이 팔면 받았던 소득공제 전액 추징이에요. 뭐 받았던 거 다시 내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혜택보로 들어갔다가 돈만 묶이고 세금은 다시 내고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점, 바로 운영 제약인데요. 이 펀드 운영사가 알아서 굴려주는데 법으로 정해준 비율이 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 무조건 60% 이상, 비상장 기업, 초기 기업 30% 이상 의무,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주 10% 이내로 제한. AI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거품이 껴서 주가가 높을 때도 운용사는 이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유연하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에다가 30%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주식은 하락장에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가격 산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줄 안정적인 대형주 비중은 고작 10%라는 거. 거기다가 주식 투자자로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바로 운용 보수인데, 미국 S&P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가 0.09, VO가 0.03%인데 이 펀드는 1.2%입니다. 3천만 원 투자면 연 36만 원, 1억 투자면 매년 120만 원이에요. 운영 보수를 많이 받는 만큼 잘 불려줄까요?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기보단 이건 우려에 가까운데요. 사실 이런 펀드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펀드가 있었어요. 정부가 손실 막아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7일 만에 완판된 뉴딜 펀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뉴딜 펀드 만기 수익률 연평균 2.14. 그런데 정부 손실 보전 빼면 실제 펀드 운영 수익률은 0.75%. 7일 만에 완판됐던 펀드가 돈만 4년 묶이고 예금만도 못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뉴딜 때는 그린 수소, 친환경 이런 실체가 좀 모호한 분야였는데 이번에는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요. 거기다가 정부가 이번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펀딩부터 1,200억 원을 직접 후순위로 넣으니까요. 뭐 손실 나면 먼저 맞겠다고 돈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펀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성장펀드가 뭔지 장점, 혜택, 단점, 제약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리시죠? 제가 이 국민성장펀드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면 맞는지 다음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